안녕하세요. 자, EBS 리딩 파워 완성편이고요. 1강 샘플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강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문장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뭐 종합을 해보면 뭐 한두 문장으로 주제를 정리를 한다, 요지를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려워. 표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EBS 리딩 파워를 공부를 할 때는 보통은 이 리딩 파워 자체를 막 지문을 많이 내주는 학교는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최대 한 4강 정도, 그러니까 1강, 2강, 3강, 4강 정도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대신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뭐 extraordinary 하고 expansion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이렇게 단어가 있을 때 좀 내용이 그렇게 막 않기 때문에 이제 비유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비유하고 이제 비교를 어떤 대상을 잡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어 단어 있죠? 요런 단어들, 그러니까 extraordinary 같은 경우는 remarkable하고 extraordinary 뭐 이렇게 둘이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아이고 똑같은 거 써놨네. 어쨌든 바꿔 쓸 수 있고, expansion 같은 경우는 enlargement, growth 요거랑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조금 미리 공부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내용은 계속 매일매일 어떤 내용인지 좀 복습을 하되 요런 단어들 같은 거, 동의어 같은 거는 좀 추가로 같이 공부를 해 두셔라. 그래야 EBS 요 리딩 파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 완성편은 좀 수월하게 그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가끔씩 정말 뜬금없이 비유라던가 비교라던가, 그지? 약간 더 빗대어 표현하는 것들. 그런 문장들이 조금 잉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문법은 항상 하다 보면 끝이 나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얼마나 내가 잘 기억해서 그 문장을 대입해서 다른 새로운 영어 문장.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보면은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요렇게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장으로 나왔어. 뜻은 똑같은데 영어가 아예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식량 생산의 확대다, 증가다, 그 문장이구나. 이제 내용이랑 좀 빗대어서 같이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내용 공부 꼭 하시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휘도 좀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공부를 하셔라.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혓바늘이 되게 좀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좀 발음이 좀 중간에 뭉개지는 곳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잘 하려고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상업적 수산 양식의 확대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부정적 결과입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하는 거야. 상업적.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 양식이면 물고기를 이제 가두리 뭐라 그러냐? 우리가 흔히 편하게 얘기하면 양식장이죠. 그치? 양식장. 인위적으로 키우는 곳. 인위적으로 이제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곳. 그런 이제 장소에서 이제 상업적, 돈을 위해서, 팔기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라든가 뭐 그런 해양 생물들을 키우는데, 이제 먹을 거죠. 그런 형태의 양식의 확대가, 증가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약간 부정적 결과, 약간 나쁜 영향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른쪽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주제 내용이 영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읽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합니다. 초반에는. 자, 수산 양식에 의한 식량 생산의 엄청난 확대는, 이 확대는 증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높은 대가를 수반해 왔다. 자, 여기서 요 수반해 왔다 있죠? 수반해 왔다. 요거는 요구했다, 요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required라는 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산 양식에 의한 식량 생산의 엄청난 확대. 그러니까 수산 양식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자연적으로 바다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물고기 키우는 장 같은데, 그물 같은 데다가 물고기를 막 일부러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야. 많이 많이 키우는 거야. 원래 자연적으로 자라면 한 3마리밖에 안 자라는데 요거를 300마리씩 키우는 거죠. 요 틀 안에서. 그래서 요런 양식에 의한 식량 생산. 그러니까 원래는 3마리만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300마리를 수확을 하게 되면 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증가, 그러니까 그런 식량 생산의 엄청난 증가 혹은 확대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높은 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 그 식량 생산이 높아지면서 대가도 안 좋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높아졌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됐죠? 자, 봅시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산업화된 농업에서처럼, 자, 농업도 역시나 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화가 돼서 이제 약간 많이 대량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지. 자, 대부분의 상업적 수산 양식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판매를 위한 거죠. 항생 물질과 가금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로 만들어진 인공 사료를 포함하여 높은 에너지와 화학물질 투입에 의존한다. 자, 이게 뭐냐? 보통 3마리만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면 뭐 물고기라든가 이런 걸 먹을 거를 키우면, 수산품을 키우면 이제 얘네가 한 3마리밖에 안 나와. 근데 요거를 이제 300마리씩 수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먹이가 필요해. 먹이가 항상 필요하겠죠. 그치? 근데 이 먹이가 자연적인 먹이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직접 사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료가 인공 사료야. 인공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료란 얘기야. 됐죠?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3마리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갑자기 300마리가 사니까 애들이 똥도 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도 막 방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좀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죠. 3마리만 살다가 쾌적하게 살다가 갑자기 300마리가 우글우글 하게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300마리 정도의 물고기들을 키우려면 항생제가 필요해. 왜? 얘네가 병에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양식장에는 애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가루 형태로 투입을 합니다. 애들이 좀 죽지 말라고. 되죠? 왜냐면 죽으면 돈을 못 벌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300마리의 새끼 물고기를 사왔는데 다 죽었어. 얘네를 1000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그럼 내 1000만 원은 어디 가는 거야? 없어지겠죠. 돈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50만 원이라 그러면 이 50만 원 투자해서 더 이 300마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됐죠? 자, 요 정도의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항생물질과 가금류 처리 과정, 이게 뭐냐? 이 가금류가 닭이나 오리야, 오리. 그래서 약간 부리가 있는, 요 입에 딱딱한 부리가 있는, 요런 이제 가금류들, 약간 날카로운 그 갈퀴가 있는, 요런 갈퀴라고 해야 되나? 발고리 같은 거. 그러니까 닭발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요런 것들을 가금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닭이랑 오리 같은 거는 살 부분은 고기 부분은 활용이 가능해. 사실 닭발 같은 경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닭 오리를 가공하고 남은 부위 있죠. 진짜 가공이 좀 어려운 것들. 그래서 판매가 어려운 것들. 닭발 같은 경우는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닭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판매가 가능한데 진짜 요만큼 남은 고기들, 요만큼 남은 뼈들, 그러니까 얘네는 재활용을 못 하잖아. 판매도 못 할 거고 엄청 조금 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은 부위 찌꺼기를 좀 딱 모아 버리는 게 아니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다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사료로 인공 사료로 재가공을 합니다. 되죠? 이해 가셨을까요? 그래서 요 항생물질가 여기서부터 가금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로, 그러니까 남은 부위, 그러니까 오리나 닭을 다 만들고 나서 요만한 조금씩 남은 부위들 있죠. 그거를 또 버리려면 그것도 돈이 들어. 어차피 버려도 돈이 들고, 그지? 버려도 돈이 들 거라면 버리는데 그냥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공장들은 다 돈을 내야 돼요. 버리려면 뭔가를.
그래서 그게 다 돈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 찌꺼기를 사용을 해서 인공 사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팔자.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되죠? 그래서 가금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로 만들어진 인공 사료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바다에는, 자연적인 바다에는 뭐가 나오게, 자, 이 바다에는 항생물질, 항생제죠. 그리고 인공사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높은 에너지와 화학물질 투입, 화학물질 어쨌든 좀 이런 것도 이제 물 수질의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화된 상업적 수산 양식 또한 뭐에 의존한다? 인공사료, 높은 에너지, 화학물질 투입에 의존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좀 의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판매를 해야 되는 상업적이든 산업화된 거든. 됐죠? 여기서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업화된 농업, 상업적, 그러니까 이 산업화하고 상업적은 둘 다 동일한 단어예요. 됐죠? 자, 이 정도로 개념 마무리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거나 이런 별표 같은 거 있죠? 이거 무조건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은 핵심 단어예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 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상업적으로 뭔가 판매 목적으로 하는 수산 양식 있죠. 이게 수산이든 수산물이든 농업물이든 이게 저렴하게 진행하는 게 좀 유리해. 그래서 요런 찌꺼기 부위로 사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로 유기농을 쓰고 좋은 사료로 만들면 너무 좋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사료, 유기농 이런 걸로 쓰지 않습니다. 천연재료 절대 쓰지 않아요. 무조건 화학재료, 인공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찌꺼기 사료로 쓰는 게 이게 저렴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자, 전체적으로 2번 개념 조금 이해 가셨죠? 왜냐면 너네 나이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면 사실 이제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진짜 빈 공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생산 관행인데 이 생산 관행이 화학물질을 투입한 생산 관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학물질이든 인위적인 물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산 관행은, 그지? 원래 그렇게 해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식 물고기의 내부에 뭘 농축시키는 경우가 있어? 독소를 농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항생제를 먹고 찌꺼기로 만들어진 가공된 인공사료를 먹으니까 물고기 몸 안에 독소를 농축을 시키겠죠. 독소가 쌓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 물고기를 또 누가 먹어? 소비자가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이 물고기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나쁜 일이 생기진 않지만 그 물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재적 건강의 위협을 만들어내게 된다. 됐죠? 자, 3번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물고기 양식장에서의 배출물은, 이 배출물이 이제 쓰레기. 그죠? 이제 쓰레기입니다. 이 오염도라고 써놨는데 이거 이제 배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쓰레기는 보자.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과 맞먹을 수 있는데 이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500kg야. 500kg라고 해봅시다. 근데 물고기 양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물도 500kg야.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이 엄청나게 좀 비슷하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고기 양식장 한 개에서 나오는 양이 도시 하나에서 나오는 오물의 양과 맞먹는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지? 그래서 양식장 2개만 대봐. 몇 킬로야? 1000kg야. 그지? 굉장한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인근의 자연 수중 생태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만큼 많이 오염시킬 수 있다. 됐죠? 요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형광펜 들고 여기 맞먹을 수 있다. 약간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슷하다,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연의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거죠. 그렇지? 오염시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열대지방, 특히 열대 아시아에 걸쳐서 상업적 새우 양식장의 확장이
자, 매우 다양한 생물종이 있는 연안의 맹그로브 숲의 상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상업적 새우 양식장. 얘네가 확장이 된 거야. 왜냐면 이 확장을 하면서 더 많은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하고 더 많은 높은 오염도 요거를 발생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숲의 상실, 숲의 손상이랑 숲의 소멸, 숲까지 약간 없어지게 할 정도로 오염시킬 정도로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되죠? 그래서 맹그로브 숲이라는 거는 그냥 곳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 종류들이 살고 있어. 근데 굉장히 생물 종류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숲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어떤 특정 숲이라던가 바다라던가 여기에는 다양한 생물이 너무나도 다양한 생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숲이나 바다는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점점 그러니까 손상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있어. 뭐 때문에? 그 근처에 상업적 새우 양식장이 있는데 상업 양식장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그만큼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고 화학물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뭐 물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요 숲에 숲에 뭐 새들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물고기를 먹겠죠. 새우나,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물들도 다 죽고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요 영어 문장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영어 문장이 별로 어렵진 않으나 이 영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좀 배웠길 바라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1강 1번 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에 나오면 맞출 겁니다. 됐죠? 이거는 꼭 맞아서 오세요. 동그라미 쳐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요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